자, 이제는 여기, 아이고, 여기 아닙니다. 자, 이래서 유보 끝났고요. 자, 이제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 유보, 사회 유출, 기타의 비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실 건 우리가 장부하고 세법상 분계만 가지고 얘가 유보인지 기타인지 사유출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가장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유보는 어차피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나죠. 자본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기타하고 사유출은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하고 사유출을 비교하는 거에 좀 더 여러분 초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해보자.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자, 이번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현금 나간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순자산의 감소죠. 현금이 감소하면 순자산의 감소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 얘가 현금이 나간 걸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건 우리가 자본거래로 처리한 거예요? 손익거래로 처리한 거예요? 자본거래는 우리 뭐였었냐면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영원히 수익비용을 안 잡는 거였죠.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였죠. 질문 이거 손익거래예요? 자본거래예요? 손익거래예요. 왜 손익거래라고 할까요? 아까 총액법. 자산은 미래의 비용. 자산은 나중에 얘를 팔잖아요. 우리 아까 애가 토지. 애가 만약에 토지를 팔면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아까 비용이 더 잡힌다. 자산이 감소하면 이렇게 총액법의 관점에선 했죠. 그래서 얘는 언젠가는 미래에 비용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자본거래는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을 안 잡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꼭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이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는 지금 당장의 비용 처리한 거고 세법은 미래의 비용을 처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헷갈리시냐면 순액법에 익숙해서 그래요. 순액법에 익숙하셔서 그래.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거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총액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처분했는데 돈 들어오는데 왜 비용이야? 이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모품 쓰면서 비용하는 거고, 감가상각도 자산 없애면서 비용 잡잖아요. 맞죠? 자산 잡았다가 미래에 비용 처리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그래, 그 생각 꼭 하시고. 그럼 딱 봐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자산의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자산 부채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장부하고 세법에. 자산 부채 차이가. 첫 번째,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 부채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자산 부채 차이. 자산 부채 차이가 안 나요? 날 텐데. 여기 자산시.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차이 나는 게, 보시면, 자, 지금 얘는, 자, 보실게요. 꼼꼼하게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비용을 10 늘렸고요. 장부는, 세법은 자산을 10 늘렸어요. 그럼 자산의 차이 나야 안 나요? 자산부채 차이. 나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거? 자산의 차이 나죠? 나죠, 여러분.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산이 세법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비용은 나중에 자산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썼는데 비용이 나중에 자산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총액법에서는 자산은 미래에 없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해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은 지금 세법이 많죠? 많으니까 자산이 세법이 많은 걸 뭐라고 표현해요?
유보라고 하죠, 유보.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유보. 되세요?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장부는 비용을 10 증가시켰죠. 근데 세법은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 항상 우리가 세무 조정은 올해 걸 먼저 하는 게 올해 거. 아까는 제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는 건 우리가 얘는 손익거래 대 손익거래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세무 조정은 올해 거 하는 거예요. 올해 거. 그럼 올해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있어요. 올해는. 미래에 없는 거지, 미래에. 자, 그러면 장부는 비용 10, 세법은 비용 0. 그럼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그럼 비용의 감소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송금 불산이. 자, 다시 비용 우리가 수익하고 장부하고 세법의 수익 비용의 차이가 나면 이익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익의 차이가 나면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차이가 소득 처분이에요. 다시 한번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죠? 그럼 비용은 증가 여기 비용 증가. 네, 세법은 비용 빵. 지금은 빵이니까 비용이 세법이 감소해야죠. 그럼 세법상 비용의 감소는 세법상 비용 송금. 줄이는 건 불산입. 요렇게. 예, 그래서 송금 불산입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타하고 사유출 비교.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우리 현금이 감소한 건 순자산의 감소죠. 순자산의 감소를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손익거래로 처리. 알죠? 근데 세법은 뭐냐면 이번에 현금 나간 거 자본으로 본다라는 건 요건 자본거래. 알죠? 영원히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니까. 되셨어요? 1번. 죄송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냐면 이번에 현금이 감소했어요. 순자산이 감소한 걸 장부에서는 자본거래 처리한 거예요. 되셨죠? 근데 세법은 얘를 순자산이 감소한 걸 손익거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어느 한쪽은 손익거래, 어느 한쪽은 자본거래 처리.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3번은 이번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3번은 순자산이 증가한 거죠? 순자산이 증가한 걸 장부에서는 손익으로 인식했죠? 수익으로 인식했으니까. 그러면 장부에서는 순자산이 증가한 걸 손익거래로 잡은 거고요. 근데 세법은 현금이 증가한 걸 자본으로 본대요. 그럼 이 말은 순자산이 증가한 걸 자본으로 본다라는 건 자본거래로 보는 거죠, 세법은.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세무조정 이렇게 비교해서 하시는 거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분계 차이를 통해서 빨리 할 줄 아셔야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했어요. 순자산이 증가한 걸 장부에서는 자본거래로. 알죠? 그 다음에 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한 걸 손익거래로, 수익으로. 이렇게. 제가 사례 다 들 거예요. 어떤 사례인지 여태까지 배웠던 사례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했었지만 어느 한쪽이 자본이 뜨면 기타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한번 해요, 꼼꼼하게. 자, 동그라미 4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해보면 자, 장부는 수익이 얼마? 0. 그죠? 0. 수익 0. 수익 0이죠? 근데 세법상 수익은 얼마? 10. 그죠? 그러면 세법상 수익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켜야죠, 여러분들.
그럼 항상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눈동자가.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게 세무중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장부는 지금 수익이 없죠. 없는데 세법은 지금 수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수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수익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죠. 그럼 수익의 증가는 어디로 적어요? 그렇죠. 대변으로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의 증가로 했죠. 대변이니까. 자본의 증가. 네, 세법은 이게 자본의 증가는 지금은 아니죠. 맞죠? 자본 0. 자, 그러면 자본이 10 증가고 여긴 자본이 0. 0이니까 자본이 세법상 증가 감소. 감소해야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으로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근데 한 방에 말씀드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수익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본은요? 감소요?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 증가하잖아요. 이익잉여금. 맞죠? 그래서 이 분계만 놓고 보면 자본의 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요 되세요? 아니, 비교 안 하고 얘는 수익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럼 수익으로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늘죠. 이익이 늘면 자본이 늘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죠? 그러면 둘이 분계가 같을걸요? 결론적으로? 자, 표정 보시니까 안 좋으신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 죄송해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해보죠, 여러분들. 요거. 자, 얘는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해주면 돼? 세법상 수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 그렇죠. 입금 산입.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이 차변에 있다라는 건 자본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그럼 세법상 자본의 감소. 맞죠? 이렇게. 근데 계속 할게요.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이 증가하고요. 세법상 이익이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란 항상 자본이 증가해요. 동의되시겠어요? 여기 세법상 여긴 자본 증가 최종적으로 여긴 세법상 자본이 최종적으로 감소. 맞죠? 그럼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최종적으로 없죠. 그럼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없는데 이거 부당한 유출도 아니죠. 이게 무슨 유출이야? 유입이 들어온 건데. 맞죠? 그래서 얘는 기타예요. 되세요? 그래서 얘는 입금.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자 보실게요. 일단 2번, 3번, 4번이 기타고요. 왜냐 어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1번이 사유출이에요. 이걸 왜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아까 사유출은 부당한 유출이라고 했죠. 3번하고 4번은 유출이에요? 유입이에요?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당한 유입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일단? 그래서 일단 얘는 사유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분명히 유출 맞죠? 일단 직관적으로 해보려고, 직관적으로. 물론 제가 다 하나씩 이렇게 비교하면 설명하긴 할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비용으로 잡았죠. 순자산이 분명히 유출했죠. 유출했는데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인정한다라는 건 정당한, 부당한? 정당하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유출이 아니니까 얘는 사유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1번은 왜 사유출이냐면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자본으로 본다라는 거 영원히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일까요? 왜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걸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영원히? 부당하니까. 부당하니까. 그래서 얘가 사유출이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자면.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거 일단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입금산입 기타 지금 했죠? 입금산입 기타. 그럼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배웠던 사례 중에 요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었어요. 우리 자기 주식 처분이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해서 현금 더 들어온 거 들어왔을 때 장부에서는 그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 거래지 했는데 세법은 야 그거 실현된 거니까 수익이잖아 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마 기타였을 거예요. 소득 처분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이에요. 3번. 3번은 좀 이렇게 뺄게요. 자, 그럼 3번을 오류 수정분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장부에서는 수익을 10 증가시켰죠? 3번이에요. 3번.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을 증가시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럼 세법상 수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죠? 감소해야죠. 장부는 수익 10, 세법은 수익 0. 그럼 수익의 감소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차변으로 가야 돼요. 수익 10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이 없죠? 일단 이 분기만 놓고 보면. 근데 세법은 지금 자본이 대변에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이 자본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자본이 많으니까 차변, 대변. 대변이죠? 또 자본 10. 이렇게 대변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한 여기 놓치면 3장 이제 아예 실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진도가 느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면 나중 파트가 힘들어져서 그래요, 진짜로. 자, 그럼 요거 세법상 수익이 증가, 감소? 감소죠, 감소. 수익은 대변인데 차변이 감소해요. 감소. 그 다음에 여기. 자, 얘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증가죠, 증가. 증가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 그렇죠. 세법상 수익, 입금. 그렇죠. 그 다음에 줄이는 거, 불산입.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감소했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감소해요. 그럼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최종적으로 감소해요. 동의되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세법상 자본 감소, 여기는 세법상 자본 증가. 그럼 최종적으로 자본의 차이는 없다. 근데 부당한 유출도 아니다. 그럼 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합하면 입금, 불산입, 기타죠. 그래서 얘가 입금, 불산입, 기타.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은 뭐가 있었냐면 사례가 우리 그 국세 환급금 이자 있죠. 그 사례. 뭐냐,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를 10원 쳐서 돌려줬어. 근데 회사는 그거 받았으니까 수익 적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야, 그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지.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 쳐서 주는 건데. 해서 우리가 영원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개정 과목 자본이라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그거 아마 입금 불산이 기타였을 거예요. 소득처 나중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할게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기타나 사유출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없는데 어느 한쪽이 자본 뜨면 그러네 이거 생각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해보죠. 자, 장부는 자본을 감소시켰죠.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 감소. 자, 근데 세법은 자본을 감소시키진 않았죠. 맞죠? 그러면 세법상 자본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자. 자본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자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 거죠. 10이 준 거예요. 근데 세법은 지금 자본을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안 줄였죠. 그럼 세법은 자본이 그대로 0이에요. 0. 그럼 세법상 자본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야죠. 장부는 자본 10 감소. 근데 세법은 감소 안 시켜야 되니까 늘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자본을 늘리는 건 어디? 대변.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이제 손익계산서. 장부는 비용 안 잡았죠? 비용은 왜냐면 차변이 잡는 거니까 증가. 장부는 비용 안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을 잡아야죠. 그럼 세법상 비용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여러분 가끔씩 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나오는 게 답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는 게 답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세법상 비용 증가죠? 비용의 증가는 어디? 차변 대변. 차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실게요. 그럼 비용이 10 증가했죠? 그럼 얘를 우리가 세법상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차변이니까. 그럼 세법상 비용이 증가하는 걸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세법상 비용, 송금. 비용을 올리는 건 산입, 송금 산입이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 자본이 늘어요, 줄어요? 요거 대변. 늘어. 자본이 대변에 있으면 자본이 증가해요. 증가해요. 자, 근데 여기 자, 세법상 비용이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어야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반대 줄어요. 그럼 이익이 줄면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죠. 그렇죠. 줄죠. 되세요? 그럼 여기는 최종적으로 세법상 자본 감소, 여기는 세법상 자본 증가죠. 그럼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이 자본 뜨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 송금 산입이고 세법상 자본의 차이 없는데 이거 정당한 유출이잖아요, 여러분. 세법에서 비용 인정한다라는 건. 부당한 유출이면 세법에서 비용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얘가 기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송금, 산입, 기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사례는 우리가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설명 잠깐 드리면 우리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세법은 수익이었죠. 그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세법상 비용이에요. 근데 회계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뭐로 봐요, 여러분들? 장부에 우리 회계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손실? 자본 조정으로 보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 동력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긴 자본 조정이 마이너스로 봐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하고. 이제 마지막 1번. 자, 1번 여기. 저도 여러분들 처음 법인세 할 때 이렇게 진짜 연습했어요. 꼼꼼하게. 그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내는 이유가 이거 연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좀 몇 개 여러분들한테 쓰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직접 생각하시라고. 자, 해보면 자, 1번이에요. 자, 장부는 비용을 증가시켰어요? 감소시켰어요? 증가? 비용은 차변 태생이니까 증가예요. 오케이? 자, 근데 세법은 우리 사유출이다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 자본이었어. 자본. 이게 아까 자본이 자본. 그럼 세법은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비용이 0인 거예요. 그럼 장부는 비용 10 증가, 세법은 비용이 0. 그럼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그럼 비용의 감소는 대변, 비용은 차변, 감소는 대변. 이렇게. 그 자산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인 거조차 모르시면 이건 이 수업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제가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하고 비용이 차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이 대변인 것 자체를 모르시면 이거는 법에서 못해요. 그러신 분은 없죠? 아예?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이 감소가 안 됐죠? 자본이 차변했으면 감소해요, 감소? 그럼 장부는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았죠? 근데 세법은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법이 자본이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자, 장부는 여기 이 분계만 놓고 보면 자본의 감소가 없어요. 근데 세법은 지금 자본이 대변태생이잖아요. 근데 차변에 있으니까 세법은 자본을 감소시킨 거죠. 그럼 자본이 세법이 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동의 되시겠어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꼼꼼히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꼭. 자본이 감소해요, 차변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죠, 일단. 그렇죠. 제가 괜히 세법이라고 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착각하신 건가? 그죠. 근데 지금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세법상 증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법 이렇게 나중에 표현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되셨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세법상, 여기다 좀 저기 칸이 없어가지고, 세법상 비용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어쩌? 송금? 불산입? 세법상 비용, 송금? 빼는 거? 불산입?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자, 세법상 비용이 감소했죠? 그러면 세법상 이익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 증가. 그럼 이익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무조건 가요. 그럼 세법상 자본,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세법상 자본 여기 증가, 얘 세법상 자본 여기 감소. 맞죠? 이렇게. 그러면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없어요. 없으니까 얘도 기타예요. 여기 송금별서 얘도 기타 맞죠? 기타인데 왜 세법에서 영원히 비용을 인정하지 않냐면 부당하니까.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나쁜 놈 새끼야. 부당한 유출이네. 인정하지 못해 하니까 영원히 비용 인정 안 하는 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타하고 사유치는 한 끝발 차이예요. 둘 다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장부하고 세법에. 자본의 차이는 없는데 그 기타는 관점의 차이예요. 요걸 수익으로 볼 거냐, 자본을 볼 거냐 차이지만 사유출은 부당한 유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영원히 비용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2번은 비용을 인정하는 건 정당한 유출이니까.
근데 1번하고 2번은 둘 다 자본의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본의 차이가 없어서 기타인데 1번은 부당한 유출, 2번은 정당한 유출, 비용이니까 세법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은 사회 유출이다라는 거예요. 송금불산이. 힘드시죠, 많이? 대신에 연습 꼼꼼하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힘드신 거 알아. 처음에 법인세 접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드신 거 아는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무 1까지 올라오셨으면 이 정도 각오는 꼭 하시고 연습 꼼꼼하게 하실 여러분도 마음까지 오셔야죠. 맞죠? 가끔씩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세무 2급까지 우리가 한 방에 되잖아요. 뭐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이든 이런 것도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걸 한 방에 안 되지? 아, 짜증나. 이거 포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법인세는 한 방에 바로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인세는 여러분들 한 방에 잘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시면 이거 희망 드리는 거예요. 희망. 계속 복습해 주시고 제가 숙제되는 거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안 된다고 나 그냥 안 할래. 근데 법인세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럼 다 법인세 못해. 모든 사람들이. 세무사분들도 이런 과정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여기는 특히 더더욱 법인세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회계도 알아야 되고 부가세도 알아야 되고 법인세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해해요. 그렇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의무는 여러분들이 수강생으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숙제 내는 거 꼼꼼히 해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밑줄 치고 쉴게요. 자, 밑줄이란다. 그 교재 좀 풀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64페이지.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네. 자, 64페이지에 뭐로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두 문제를 못 보실 수 있는데, 왜냐면 나중에 배우시게 한두 문제 껴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64페이지 5번 한번 해보실래요? 64페이지 5번? 우리가 배웠던 거는 푸실 수 있으니까. 64페이지 5번. 좀 말 어렵죠? 일단 같이 풀어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모든 소득 처분이니까 유보, 기타, 사유유출 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일단 소득 처분은 유보, 기타, 사유유출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쪼개면 마이너스 유보도 있고 뭐 상여배당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모든 소득 처분은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법인세, 소득세, 소득의 귀속자다라는 건 이득을 받은 놈이죠. 이득을 받은 놈한테 법인세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되는 건 뭐였었냐면 아까 사유출이에요, 사유출. 그리고 사유출 중에서도 우리가 배당이나 상여였죠. 우리 아까 기타 소득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때리지 말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에서 틀렸어요, 모든에서. 모든에서 틀렸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모든 소득 처분은 차기 이후 세무상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반대 세무중 일어났죠. 그러면 나중에 반대 세무중 일어나면 차기 이후에 소득금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가산 조정이었으면 나중에 차감 조정이니까 이익이 변화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기타하고 사유출은 우리가 추인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자, 들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기타하고 사유출은 어느 한쪽이 자본거래로 보는 거죠. 그럼 자본거래가 뭐냐면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을 게가 자본이었잖아요. 영원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타하고 사유출 영구적 차이라고, 영구적. 영원히 수익비용 안 보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 세무적 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 차이다라고 불러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 세무적이 나니까 잠깐의 차이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기타나 사유출은 그날 세무적 하면 추인이 안 되니 끝나요.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어렵지 않죠? 출자자 및 출자 임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상여래요. 맞아요?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출자자한테 귀속되면 그냥 배당이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출자 임원한테 귀속되는 건 상여가 맞지만 그냥 출자자는 주주예요. 알죠? 우리가 출자했다라는 표현은 돈을 댔다라는 거예요. 돈을 대는 건 주주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4번 나중에 9장 가서 배웁니다. 알죠? 그래서 1, 2, 3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게 65페이지에 11번이에요. 65페이지에 11번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65페이지 11번. 65요. 제 발음이 진짜 안 좋은가 보다. 65페이지. 65요. 11번. 자, 읽어보셨으면 혹시 몇 번인가요? 잘하셨어요. 맞죠? 우리가 귀속자가 개인 사업자면 우리 기타 사유출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안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세금 부담 안 때린다라는 건 소득을 지급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준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당하게 이득을 준 건 맞지만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니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 원천이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나머지 우리가 기타 사유출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적인 부당한 유출했으니까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죠. 그럼 걔한테 해당 소득을 준 것처럼 간주해버리니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간주하면 원천유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맞아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5시 22분에 할게요. 좀 스럽지만. 자, 10분 쉬시죠.